야, 저리 안 꺼져? 이강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황희찬과 갈등 장면 순간 카메라에 포착되자 현지 팬들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표팀 선배이자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다. 하지만 이강인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선다. 2023 카타르 아시아컵이 끝났지만 탁구 게이트 사건은 여전히 뜨겁다. 중심은 이강인과 손흥민이다. 대회 4강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이 저녁 식사 시간에 탁구를 치려고 했고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 됐다. 영국 매체 더선이 처음 보도했고 대한축구협회도 이를 인정했다.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 코치진도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 손흥민의 충돌 사실을 알렸다. 이강인은 사건이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10살 가까이 어린 후배가 선배에게 대드는,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충격은 엄청났다. 이강인의 사과에도 축구팬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일부 축구팬들은 이강인 SNS를 찾아가 인신공격을 해댔다. 이강인의 생일인 전날 2월 19일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이강인의 가족들까지 악플 피해를 받고 있다. 동생 관리 잘하라, 가정교육이 이따위냐 등의 댓글은 평범해 보일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이 많다. 또 이강인이 출연한 광고계에서도 논란을 위식한 듯 이강인의 모습이 들어간 광고 이미지를 내리는 등 손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중계사도 이강인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이강인 이미지와 이강인 선발, 표기를 빼 화제가 됐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정확한 상황 설명이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묻고 가려는 분위기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지난 16일 클린스만 경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강인, 손흥민 충돌은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팀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너무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회장의 바람과 달리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무엇보다 증명되지 않은 설이 계속 돌고 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고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얘기 외에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등등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미 이강인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마치 사실인 듯 이야기가 퍼져나간다. 이는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정확한 상황 파악이 돼야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장 다음 달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잡고 갈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상황이면 이강인의 피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축구팬들의 비난을 넘어 한국을 떠난 클린스만과 코치진은 이강인, 손흥민 충돌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아시안컵 실패를 선수들 탓으로 돌렸다. 해외 매체들마저 탁구 게이트 사건을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축구와 관련 없는 국내 정치인들까지 이강인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중이다. 2. 감독 찾냐는 농담. 정몽규 진지하게 받아. 관심 있으면 연락달라 하니 몇 주 응답.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사진, 선임 계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감독을 찾고 있냐? 며 농담처럼 물었는데 이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달 21일 보도한 내용에 담겼다. 한국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 바로 다음 날이다.
그동안 정 회장이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현지 한 경기장 VIP 구역에서 만난 정 회장에게 새 감독을 찾고 있냐고 농담조로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정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를 놓고 이후에도 얘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은 하루 뒤 카타르 도하의 한 호텔에서 만나 다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알고 지낸 사이여서 했던 말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게 관심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몇 주 뒤 정 회장이 연락을 해와 관심을 보였다는 게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설명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이 서로 알게 된 건 2017년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에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관전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아들이 20세 이하 미국 대표팀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 같은 슈피겔 보도 내용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그동안 정 회장이 설명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정 회장은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처음 61명이 후보에서 23명으로 좁혔고 최종적으로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들 후보 5명을 인터뷰했고 우선순위 1, 2번인 2명에 대해 2차 면접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이 결정됐다고 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부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부임 후 한국을 자주 비워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을 빚었다. 슈피겔 보도를 보면 클린스만 전 감독은 한국 거주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은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선임할 때 거주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며 서울에 있을 때는 호텔에 묵고 일이 없으면 유럽이나 자택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전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노트북이 나의 사무실이다. 나는 그저 날아다니고 유럽에서 선수를 찾고 열흘간 캘리포니아 집에 머무르는 새일 뿐이라고 했다. 3. You are fired. 이메일로 충격적인 방출받았던 첼시 유망주 오른쪽 화살표 8년간 유스팀에서 맹활약 후 해고. FA컵 16강 진출, 첼시 보고 있나? 인생지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잉글랜드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라일리 코트가 이런 경우이다. 현재 체이서 메이드스톤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코트는 어릴 적 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뛰는 것이었다. 그래서 축구 재능이 발견되자 마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첼시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하지만 8년 만에 쫓겨났다. 그것도 달랑 이메일 한 통으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코트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 축구를 포기했지만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 바로 메이드스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첼시가 아니라 메이드스톤 유니폼을 입고 당당히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 나선다. 더서는 최근 축구를 포기했던 코트가 FA컵 동화를 만들고 있는 메이드스톤과 함께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물론 코트는 결승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 친정팀격인 첼시와 대결하지는 못한다. 라일리 코트는 첼시 아카데미에서 8년을 보낸 후 이메일을 통해 첼시에서 쫓겨났다. 첼시에서 충격적인 방출을 통보받은 코트이지만 그도 한때는 첼시 유망주였다. 첼시 아카데미 선수 중 해마다 발전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다. 첼시는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코트는 첼시는 최고의 아카데미 중 하나였다. 어렸을 때부터 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나를 방출한 후 나는 몇 달 동안 축구를 포기했다. 나는 플레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평범한 소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이어 코트는
나는 첼시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항상 내년 재계약을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라며 일종의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을 받았다. 미팅도 없었다. 정말 나에게는 가혹했다. 곧 털어놓았다. 이때가 15살이 될 때쯤이었다. 올해 그의 나이는 17살이다. 코트는 이메일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귀하에게 다른 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뿐이어서 더욱 더 충격적이었다. 첼시를 떠난 코트는 축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생명줄을 제안한 팀이 있었다. 메이드스톤 유나이티드였다. B리그 팀이다. 16세 이하 팀에 합류했고 이제 1군으로 승격했다. 이곳에서 경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메이드스톤은 내셔널리그 사우스 소속이다. 코트는 이 팀에서 이제 3번 출전했는데 FA컵 32강전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도 출전했다. 팀은 2에서 1로 승리, 16강전에 진출했다. 입스위치는 프리미어리그 바로 아랫단계인 챔피언스십에서 현재 4위를 달리는 팀이다. 내년 시즌 EPL로 승격도 가능한 팀이다. 이 경기에 출전한 코트는 챔피언십 팀과의 경기에 출전하다니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제 코트는 오는 27일 코번트리와 8강을 위해 대결한다. 코번트리도 EFL 팀인데 입스위치보다 3단계 아래인 7위이다.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